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특히 돈이 급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죠. 얼마 전 교회에서 매주 보던 후배가 찾아왔어요.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2배로 늘려 갚겠습니다. 하는데 매주 예배당에서 마주치던 얼굴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단계 사기였더라고요. 제가 보내자마자 그 후배는 교회도 옮기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참 매정하고 불친절한데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반면 착하게 살고 도움도 많이 주는데도 자꾸 무시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정반대일까요? 왜 착할수록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오히려 불친절하고 무심한 사람을 더 존중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증명해온 지혜를 통해 왜 너무 친절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지 3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존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늘 무시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명수나 김구라처럼 거침없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솔직하다, 시원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투는 예능감이 되고 차가운 태도는 개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불친절한 사람들은 상대보다 스스로 우위에 있으며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좌우하는 상사거나 생활비를 주는 자녀거나 내가 호감을 보이는 이성일 때, 즉 우리가 그들에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마치 매일 마시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늘 곁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친절만 베풀면 당하기 쉽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꿰뚫어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3가지 해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방법 첫 번째는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얼마 전 도서관에서 만난 64세 김정숙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모두가 제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불려다니고 손주 봐달라, 밑반찬 해달라, 모임 나오라. 하루 종일 남 도와주느라 정작 저는 병원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나의 근무 시간이라 정하고 그 시간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온종일 남 눈치 보느라 정작 제 시간은 없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이기적인 것 같아. 퇴직했으면 시간도 많을 텐데 왜 이러시나? 그럼에도 저는 한 달 동안 이 악물고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운동 시간이라 어렵네요.
오후 5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그리고 기준을 내 시간에 두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니까 상대방은 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하루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수영을 다니고 점심 후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주변에서도 다 알아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바쁘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존중해주고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선순위를 정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마치 편의점 음료수처럼 언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부탁하면 늘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아시겠죠? 퇴직 전에는 바빠서 약속을 잡기 어려웠기에 모두가 그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 많은 사람이 되는 순간 모두가 함부로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쁜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수영도 다니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네. 아, 그분한테는 미리 약속을 잡아야겠구나.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두 번째, 외모를 가꾸고 자기 관리를 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운동복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고 머리도 대충 하고 다녔죠. 편했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트 직원도, 은행 창구 직원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마치 시간 많고 한가한 노인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보다 꾸미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이 비었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 언젠가 그 안에 무엇이 담길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충격적인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아버님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퇴직 전에는 항상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셨는데 요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이세요. 이 말을 들은 후 박 선생님은 180도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듯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고 구두도 반질반질 닦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있게 허리도 꼿꼿이 폈죠. 천금을 들여 좋은 집을 사도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초라해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그 뒤로 놀랍게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마트, 똑같은 은행을 가도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생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기 관리는 결코 허영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년간 상담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퇴했어도 여전히 당당하고 나이가 들어도 늘 존중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매일 아침 되뇌어보고 성장하세요. 그리고 외모를 가꾸세요. 깔끔한 옷차림, 바른 자세, 밝은 미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도와달라고 똑똑하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며 혼자서 완벽해지려 노력한 적이요. 하지만 묘하게도 완벽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이 너무 독하면 병보다 약이 더 무서워진다. 맞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정작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72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며느리에게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해다 날라주고 손주들 케어는 물론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일 반찬을 해주시니 제가 해드린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건 아닐까. 매일 오시니 혹시 제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자꾸 위축되고 피하게 돼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일부러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줄 수 있니? 할미가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놀랍게도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상대가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스마트폰 이것 좀 알려줄래? 같은 작은 것들이요. 이런 요청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돈을 빌려달라는 도움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도움은 받는 순간 우리는 아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쉬운 사람이 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셋째, 작은 실수는 인정해도 됩니다. 아이고, 오늘 머리가 좀 산발이네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네 같은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결국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아쉬운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불완전함으로 친근감은 주되 절대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존중받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는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너무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지혜 동반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존중받고 빛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